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수요 고정 컨텐츠 메이저와 함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구정 연이어서 이제 영상이 좀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지난주 그러니까 수요일날 외국인 기관이 많이 샀던 종목 중에 한 주간 2주간 어떤 흐름이 나왔나 좀 살펴보고 또 오늘은 특히나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매도를 하는 흐름이 나왔고 개인만 홀로 순매수를 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이 어떠한 종목을 담았나라고 조금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지난주 수요일날 봤던 게 송원산업이었죠. 생각보다 해당 지지난주 봤던 종목들은 별로 흐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나마 송원산업이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왔다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도가 보시면 이때였죠. 이때 봤는데 특별한 흐름 없이 그냥 이렇게 미끄러지는 흐름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러한 배경에는 사실 기아차 무너지는 흐름이 영향을 준 것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밀려내렸잖아요. 여기 이날 월요일날. 그래서 그러한 부분 만약에 괜찮게 흐름이 갔다면 만약 여기서 이렇게 돌려줄 수가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어쨌든 뭐 현재로는 이런 식으로 지금 매매 동향이 굉장히 뭐 매도가 꽤 나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자동차 관련으로 전기차 관련 좀 부품이라든지 대형주들 그동안 움직임이 나왔던 것들 뭐 현대차, 기아차, 뭐 만도 뭐 등등등 해서 조금은 지금은 어쨌든 쉬어가는 시기이고 지금 차트적으로 좀 더 자리 잡아준 다음에 뭐 수급이 좀 더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J 대한통운 짧게 어떻게 보면은 단기성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쭉 미끄러졌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22도 평선 지지받고 살짝 움직였다가 오늘 다시 음봉 나오면서 흐름이 별로 좋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계속적으로 외국인이 샀어요. 이렇게 샀다가 약간 배신을 때리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샀던 물량을 토해내고 있다라고도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샀던 외국인이 여기 매도하는 외국인과 동일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심플하게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관이 여기 3일날 꽤 샀어요. 그 지지난주 수요일날 꽤 샀는데 현재 물량 이탈이 뭐 조금씩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여튼 조금 물량이 잡혀 있긴 하지만 뭐 추가로 다시 들어올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한진은 여기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다가 미끄러졌다가 그냥 여기서 한번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었겠는데 기술적으로는 미끄러졌다가 다시 22이동평선을 뚫어놓으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조금은 더 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매매 동향도 외국인 이렇게 이탈했다가 다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산 종목 일단은 코스닥에서 기관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은 JYP였습니다. JYP 같은 경우는 오늘 이런 식으로 양봉이 좀 나왔고 외국인도 꽤 담았네요. 이틀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연속으로 담고 있는 흐름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배경에는 결국에는 일본 시장에 대한 엔화 벌이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JYP의 소속 가수가 지금 소프트뱅크와 콜라보했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나온 게 있고 추가로 4월 7일날 신규 앨범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약 판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부분에서의 흥행을 기대하면서 조금 뭐 매수세가 기관 중심으로 특히나 매수세가 많이 오늘 들어온 거 아닌가. 그리고 투신도 이렇게 들어왔고 사모펀드도 꽤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면 일단 오늘 60과 120의 이동평균 뚫은 건 긍정적인데 조금 뭐 좀 어지럽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막 조금 그렇죠. 그렇긴 한데 현재 뭐 여기서 일단 여기를 한번 이렇게 팠다가 다시 요 회복을 하면서 3만 8천 원 회복을 하면서 안착을 잘 해준다면 또 새롭게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고점이 위쪽이 고점이 높은 싼 고점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도 보는데 거꾸로 보면 여기도 이렇게 저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박스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박스가 그려지면서 지금 왔다 갔다 크게 사이클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차트적으로는 조금은 뭐 접근하기 어렵고 까다롭긴 한데 이슈적인 게 뭐 4월에 일정적인 게 있다라는 거는 고려를 해봤을 때는 조금은 외국 기관과 외국인 매매 동향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기관이 꽤 담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회사냐라고 간단히 보면 디스플레이 쪽이거든요. 근데 실적이 여기 보시면 잠정치인데 대폭적으로 증가, 결국엔 실적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수세가 강하게 실적 확인하고서 들어왔다라고도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실적 공시 같은 경우는 2월 10일 날 나온 거거든요. 2월 10일이 여기네요. 여기부터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실적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왔다고도 할 수 있고 지금 60일 이동평선 찍고서 이렇게 V자로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여기 1월 달에 고점을 가볍게 넘겨줄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기관이 이렇게 담았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추가로 또 보면 SK텔레콤은 제가 다른 영상을 찍었던 게 있죠. 그래서 뭐 그 영상을 보시면 뭐 크게 뭐 추가로 이야기해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 가격대도 결국 이 안에서 지금 놀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표시해놨던 거. 그런 가운데 오늘 외국인이 또 이렇게 담았다라는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2월 돼가지고 1일, 2일에는 매도를 치고 여기서는 이렇게 매도를 치고 했는데 담을 때는 크게 담고 팔을 때는 조금씩 담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이 여기서도 이렇게 담았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기관은 계속적으로 파는데 약간 결국에는 외국인은 매매 성향이 어떻게 보면 조금 가치를 보고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분할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서 들어올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주로 보는 본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그렇지만 뭐 미국 사람이면 미국 사람이고 뭐 본인들의 그런 증시에서의 자기네 회사 업종과의 밸류 비교를 했을 때는 SK텔레콤이 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뭐 기관 입장에서야 뭐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도를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이런 뭐 분할 이슈에 말고도 이제 앞으로의 그런 새로운 성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뭐 어제 같은 경우 KT 주가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추가로 SK텔레콤이 과연 이렇게 약간 삼각수렴 모양으로도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뚫으면 빵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인데 과연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 얘는 지금 뭐 음봉이 나오긴 했어요. 음봉이 나오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샀는데 지금 뭐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계속 외국인 들어오고 있죠. 지금 SK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배터리 쪽에서는 뭐 LG화학의 그 자회사보다는 뭐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거 기사나 보고 넘어가면 바로 요거 현대차와 삼성 SDI 선행 배터리 연구소 공동 설립 추진한다고 해요. 지금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를 뭐 진행한다. 이게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효율이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안정성은 좀 높은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분리막도 사용을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뭐 현대차 지금 문제 난 게 그 전기차에서 문제 난 게 분리막 때문에 라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효율성을 높이면 그래서 이 덩치값을 제대로 하는 그 배터리로 뭐 효율성을 높여서 잘 개발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의 배터리 업체들을 뛰어넘는 업체가 국내 업체들 가운데 이렇게 업체가 삼성 SDI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조금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고 한번 이 전고체 배터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거를 새 삼성이 보여줄 가능성도 분명 지금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부담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또 언제 차익 실현하고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긴 해서 좀 많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으로 계속적으로 조금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다 정도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 LG 화학 자회사랑 그 문제가 있었죠. 지금 배터리 관련해서. 그래서 논란이 있었고 지금 뭐 여기 하락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하락이 이제 별로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정유 이제 기름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런 쪽의 부분도 커버가 되면서 삼성 그 S오일도 주가가 꽤 올랐잖아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서 배터리의 그런 악재를 어떻게 보면 좀 상쇄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기관이 굉장히 좀 담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계속 담고 있고 기관도 오늘 꽤 담았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뭐 합의를 LG 측이랑 좀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게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다시 논란을 만들 수도 있는 뭐 기사성 안 좋은 기사성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니까 일단 계속적으로, 또 특히나 소송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일부는 이제 끝난 거고 일부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은 해봐야겠다라는 거.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 종목은 이제 안전하게 가급적 다 넘긴 다음에 여기를 넘긴 다음에 보는 게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있고, 그리고 뭐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 속에서 뭐 외국인과 기관과 약간 동행하면서 뭐 트레이딩식으로 분할 매수했다가 살짝 팔고 뭐 그런 식의 접근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접근을 하기에는 덩치가 좀 많이 크고 다른 뭐 그런 식의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 위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입니다. LG전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가 삼성전자랑 비교하면서 시장 대비, 지수 대비 삼성전자보다 LG전자가 강하다라고 이야기도 했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선도 그어놨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그때 영상이 17일이었으니까 어 17일이 아니라 7일이었나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2월 8일이네요. 2월 8일날 영상을 찍었었던 거 부분이었고, 살짝 그때 조금 아쉽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여기 닿지 않고 좀 그냥 간 부분이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올라갔죠, 이렇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보다 LG전자가 시장에서 지수 대비 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이렇게 나오고, 또 기관도 오늘 또 이렇게 샀다라는 거. 지금 이 LG전자가 이 전장 쪽으로 조금 뭐 미래차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추가로 저는 또 하나 더 포인트를 두고 보는 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지금 그냥 순수하게 생활가전 그런 쪽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고, 여기 보시면 LG전자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잖아요. 생활가전 뭐 성과금 잭팟 터졌다, 실적이 잘 나와서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게 중국에서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 지금 키우려고 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가전이거든요. 가전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LG전자가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가전으로서 중국 시장에서의 꽤 역할을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뭐 중국 기업들 크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가전 시장의 파이가 뭐 정부 정책적으로 키우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파이가 커질 텐데, 중국 내수 시장이 그런 과정 속에서 프리미엄 느낌으로 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까지도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뭐 안정적으로 뭐 18만 원 회복한 다음에 보던가, 아니면 왔다 갔다 할 때 적당하게 이것도 뭐 접근해서 분할 매수했다가 매도했다, 뭐 그렇게 접근해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지난주 수요일날 봤던 송원산업, 만도, CJ 대한통운, 한진 이렇게 봤고, 오늘 외국인 기관 많이 매수한 JYP엔터, FNS테크, 그 다음에 SK텔레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전자, 이렇게 종목들을 좀 살펴봤고, 그래서 과연 오늘은 다섯 종목 좀 살펴봤는데, 신규로 오늘 외국인 기관이 매수 많이 한 종목,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어떠한 흐름이 나와 있을까, 조금 한 주간 또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시장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을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식 코멘트 해드린 부분이 있고,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